다음 소개받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책연구의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환경 정책 변화와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우선 교육환경 정책 변화를 먼저 짚어보고 저희 보호원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방 지역의 인구와 학생은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사실 학교나 의료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붕괴를 낳기 때문에 인프라의 붕괴는 또 인구 이동을 가속할 수밖에 없고 지방 소멸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의 감소는 학교의 소규모화와 폐교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지방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신도시 개발이나 또 옆 동네에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인구는 인구의 그 신도심이나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심의 학교는 과밀화될 수밖에 없고 원도심 또는 노후한 주거지역 내에 있는 학교는 소규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이탈을 예방하고 또한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학교와 같은 시설은 필수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그 지역의 경쟁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 시설에 지역에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을 짓기도 하고 또 학교 시설과 복합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도 공립형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주요한 바탕은 학교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또 교육청,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환경보호제도도 그 학교보건법에서 2016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평가 대상이 확대가 되고 사업평가가 신설되는 등 많은 제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환경 평가 통합심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정책 기조에 따라서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은 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통합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확대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교육환경법은 다른 제도에 비해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환경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는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환경 보호제도 인식도 조사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교직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도가 근 60년, 그 평가 제도가 근 20년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주변 환경의 만족도가 79점이지만 유해 없음이나 통학안전 같은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업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그 영유아의 보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영유아 유법 통합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학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또 교육청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이 협업체계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협업체계는 학생과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를 근간으로 해서 취약 학생이나 학교의 관리를 하고 또한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조를 받아들여서 저희 전문기관이 앞으로 할 과제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교육환경 분야의 기본 사업은 교육환경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 지원, 교육 연수, 연구 개발, 현안 지원, 정보 체계로 구분됩니다. 교육환경 평가 전문 검토는 연간 900건 이상 검토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1000건을 초과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고시 지원은 연간 2000건 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환경 평가 정보 공개는 2020년 9월에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로 매년 400건 이상씩 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나 기초교육청의 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시 저희가 법리 해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질의 시스템인 교육환경 업무 공유 시스템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연구, 제도, 정보 시스템, 기본 계획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요 기반의 그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컨설팅하고 또한 기술 지원을 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평가 승인 사업장 사후 관리, 1조 침해 쟁점 지역에 대한 검증, 그리고 다른 교육환경 현안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요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공사장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피해 문제를 상시 운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환경 평가 접수 전 사전 컨설팅 업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 제도 관계자, 즉 공무원, 심의위원, 평가서 작성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제도 관계자 교육 연수도 함께 진행을 하였고, 작년 기준으로 3,000명 이상의 누적 교육 인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그 인프라를 관리하고 평가 정보와 보호구역 정보의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2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전문기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 보호 전주기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환경 평가 항목 및 기준, 또 방법을 고도화하고 교육환경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검토 의견을 제시해서 의사결정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사후 교육환경 평가 전주기 검토를 절차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서비스 지원 요구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기에 이 수요 분석을 통해서 이 업무를 조금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목록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보 공개를 공강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환경 정보 시스템은 신교육환경 정보 시스템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완료가 되면 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 연수, 모니터링, 또한 법적 기반 마련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가 정보나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의 맞춤형 교육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정책 변화에 시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선진화와 교육환경에 대한 수준 제고를 위해서 교육환경법 개정 입법안 지원, 그리고 교육환경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중심의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 콘텐츠는 평가에만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나 환경위생 부분까지 확대해서 그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교육의 범위를 학교,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게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교육환경 평가 대행자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 대행자 등록제의 입법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 전문기관하고 전문가와 공동 포럼 또는 연구를 통해서 그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기본 사업은 수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의 운영을 모델화해서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 관리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외 학교 맞춤 교육 환경 통합 관리를 지향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내 환경 위생은 학교보건법, 학교 밖 환경 관리는 교육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위생과 관련한 업무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내 환경은 사실 학교 밖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밖에 학교 내 환경위생과 관련한 컨설팅, 교육 연수, 우수 사례 발굴, 빅데이터 구축, 연구 등도 함께 제반 연구도 수행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발전 방향에 대해 교육 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대내적으로 미래지향적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추구하며 학교 체감형 가치 창출, 또 직원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2018년 이후로 설립된 이후로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 기관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지원과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출연금 예산 지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시도 분담금과 특별교부금에 의한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비를 이 재원에 의해서 감당을 하다 보니 사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기관 운영비를 정부 출연금을 확보하여 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안정적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불안정한 재원 구조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잦은 인력 변동에 의해서 불안정한 업무 지원, 업무 공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구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능 수행에 적합한 기관의 위상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 법 제도적 보완입니다. 저희 정책지원국, 그러니까 교육환경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 사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자 등록제나 정보 시스템 운영 지침, 또 사업권리 위탁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환경법 전면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호원의 많은 발전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